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진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젊을 때부터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할 때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며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후 걱정 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무리 급해도 절대 손대지 않는 성역 같은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꾸준히 넣어두는 돈 말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깨지 않고 집 살 때도 깨지 않고 자녀 교육비가 필요할 때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억 단위의 목돈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소비 패턴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젊을 때부터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도 참고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대신 진짜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하기 전에 일주일 기다리기였습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방법을 일찍 터득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을 성실하게 넣으면서 분양권을 받아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안정적인 배당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분산 투자였습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을 적절히 섞어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 부리지 않기였습니다.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추구했고 손실이 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건강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비를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치과 치료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바로 치료했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젊을 때 치과비는 정말 저렴한 투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잘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유지했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관리했습니다.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평생 배우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제도가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공부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보를 얻는 채널이 다양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책, 세미나 등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했습니다. 특히 동년배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무조건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사교육비에 무리하게 돈을 쓰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일찍부터 가르쳤습니다. 용돈을 주면서도 가계부를 쓰게 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녀를 위한 투자였던 겁니다. 일곱 번째, 이들은 주거비를 최적화했습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비싼 집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선택했고 대출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살기 편한 곳을 미리 고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집을 한번 사면 오래 살았습니다. 자주 이사하면서 중개 수수료나 이사 비용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을 잘 관리해서 자산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여덟 번째, 이들은 보험을 똑똑하게 활용했습니다. 보험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위험관리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필요한 보장만 선택했고 정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잘 활용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만 믿고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험은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로 자산을 늘려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이들은 인맥 관리를 투자로 생각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고받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같은 업계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런 인맥을 통해 좋은 투자 정보나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관계에서도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풀 때는 베풀되 과도하게 퍼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열 번째, 이들은 부업이나 사이드 비즈니스를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본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취미나 특기를 활용해서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면 반찬 사업을 시작하거나 글쓰기를 좋아하면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업들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개발해 두었던 겁니다. 11번째, 이들은 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 소비가 자신의 삶에 진짜 가치를 더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나 충동적인 소비는 피했습니다. 대신 경험이나 학습에는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무작정 비싼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철저히 따졌습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품질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12번째, 이들은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막연하게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몇 살에 은퇴할 것인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산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65살에 은퇴해서 월 200만 원씩 쓰면서 살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13번째, 이들은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같은 절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연말정산 때도 꼼꼼히 체크해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도 세금을 고려했습니다. 똑같은 수익이라도 세후 수익이 더 높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의 세율 차이를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수십 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14번째, 이들은 가족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경제적인 목표와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혼자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고 했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을 적절히 공유하면서 자녀들도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갑작스럽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5번째, 이들은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조절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생활비를 무작정 늘리지 않았습니다. 승진해서 월급이 오르면 그 증가분의 일부는 반드시 저축이나 투자로 돌렸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저축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사도 부러워하지 않고 이웃이 큰 집으로 이사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16번째, 이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자금을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으로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플랜도 있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17번째, 이들은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많은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자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자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18번째, 이들은 즐기면서 절약했습니다. 절약을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게임처럼 즐겼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기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식비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스스로와의 경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절약한 돈으로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절약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현재도 즐기면서 미래도 준비했습니다. 19번째,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고 금리가 변동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자세 덕분에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번째, 이들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며 여행도 다니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절약과 저축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며 지금의 작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들의 습관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10년, 20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 걱정 없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통해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